자, 저스틴입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동영상에서 저스틴 소개하는 동영상 찍도록 했고요. 또 앞에 동영상에서 저스틴 연간 커리큘럼 안내까지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자, 저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강들 학생들도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상담을 할 건데, 상담을 하기에 앞서 내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카드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상담 카드 작성 중간에 왜 여태껏 우리가 여홍부에 항상 실패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저스틴과 상담을 필요로 한다. 상담해 드릴 겁니다. 상담해 드릴 건데, 그래서 뭐 현강으로 찾아와서 나랑 스케줄 조율해서 상담할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또 그리고 좀 부담스럽다면 뭐 전화로서 상담을 또 할 겁니다. 근데 상담을 무조건 뭐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상담하기 앞서 상담 카드를 작성해서 그걸 또 참고해서 하도록 할 거고, 그리고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이 상담 카드를 작성을 할 때 절대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쓰면 안 돼. 그냥 본인의 있는 그대로를 좀 드러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상담 카드를 작성을 할 때 어떠한 거짓말도 쓰지 말고 최대한 본인을 드러내서 그냥 솔직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본인한테 좀 더 맞는 상담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담 카드는 저스틴 이외에 어느 누구한테도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짜 나만 보거든, 나만. 그러니까 내가 상담할 때 나만 보고서 하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이 절대로 어떠한 숨김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최대한 솔직하게 상담 카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자, 다시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일단은 A4 용지 정도 사이즈 되는 종이를 어떤 건지 상관없으니까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뭐 A4 용지 갖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뭐 노트에다가 해서 해도 상관은 없고요. 나중에 A4 용지에다가 작성을 하고 좀 칸이 부족하면은 뒷장에도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글씨 너무 조금조금하게 쓰지 말고 좀 큼직큼직하게 써서 필기체로 긁어 쓰지 마시고요. 좀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좀 또박또박해서 좀 글씨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상담 카드를 작성한 후에 요새 휴대폰에 사진 기능 다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사진 딱 그거를 찍어가지고 상담카드 나한테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거기다가 해서 파일로 해서 같이 보내시면 되니까. 자, 뭐 A4 용지나 노트든 종이 좀 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 좀 써주세요. 이름. 이게 만약에 A4 용지면은 여기다 이제 이름을 쓰는 거지. 이름. 뭐 저스틴이면 저스틴. 뭐 해서 쓰면 됩니다. 이름.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이거 빠질 수 없죠. 나이 좀 써주세요. 나이. 그래서 이름 옆에다가 저기 본인 나이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본인 나이. 빠른 것 좀 하지 마. 그럼 제가 지금 22살인데 제 친구들이 23살입니다. 이거 하지 마. 알겠지? 나중에 사회생활하면 빠른 거 이제 없어. 그냥 그 나이 쓰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기가 22살이면 22, 뭐 23이면 23. 옆에다 참고해서 괄호 열고 몇 년생 이런 거 쓰면 되겠네. 그래서 뭐 95년생, 뭐 97년생, 뭐 98년생, 99년생, 야, 이제 00년생도 있겠구나. 뭐 2000년생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쓰시고요. 옆에다가 나이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본인이 일반 편입으로 할 것인지 학사 편입으로 도전할 것인지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편입으로 도전을 할지 학사 편입으로 도전을 할지. 일반으로 할 것이냐 학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선가 또 얘기를 들은 게 있을 거야. 일반 편입보다는 학사 편입이 훨씬 더 쉽더라.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깔려. 학사 편입을 준비를 할 때 계획한 대로 학사 준비가 잘 되면은 일반 편입보다 학사 편입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학사 편입을 준비를 할 때 학사를 준비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학은제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돈 듭니다. 시간도 들죠. 그리고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여홍부도 그만큼 못합니다.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당연히 수학 공부도 그만큼 못하겠지. 근데 왜 그 많은 학생들이 순수하게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해서 학사 편입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 대부분은 학은제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데 왜 그 많은 학생들이 돈도 들고 돈 들고 시간 들고 영어도 못해 제대로 수학도 그만큼 많이 못해. 근데도 왜 학사 편입을 선택을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긴 하지만 학사를 땄을 때는 일반 편입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게 당연한 얘기지. 야, 요새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누가 해라 누가 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어.
본인이 나름대로 정보가 있어서 시작한단 말이지. 그래서 일반 편입보다 학사 편입이 유리한 게 사실인데 나는 분명히 조건을 깔았다. 계획한 대로 학사가 진행이 됐을 때 어떤 자격증을 꼭 붙어야 돼. 그래서 3월 달에 자격증을 붙기로 해서 했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6월 달, 7월 달에 재시험을 봐. 근데 또 떨어졌어.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학사 편입이 유리한 점은 딱 하나야. 계획대로 학사 편입의 준비가 잘 돼야 돼. 그렇게 됐을 때는 일반 편입보다 당연히 유리해지는 거고, 만약에 계획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일반 편입이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으로 할 사람들은 일반 편입, 그리고 학사를 할 사람들은 학사 편입, 그리고 일반 편입인데 지금 학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사 고민 중,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생기초 종합영어 동영상 내에서, 생기초 문법 영상 내에서, 강의 내에서 그 학은제에 대해서 따로 또 안내를 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돈 드는 거 아니거든. 학사 상담을 받아보면 되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은제 설계라고 하거든. 요새는 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 무료로 상담을 해줘.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는 거야. 상담을 받고 나는 생각보다 쉽게 뗄 수 있네? 그럼 학사하면 되는 거고, 설계를 받아보니까 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잖아.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내가 항상 하는 얘기, 환경은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그러니까 너가 편입에 조금 더 유리하게끔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아. 솔직히 말해서 일반 편입을 하는 것보다는 학사 편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게 사실이야. 그러면 네가 환경을 바꾸는 거야. 일반 편입이 아니라 학사 편입을 하기 위한 환경으로 바꾸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항상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있지. 단,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자기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 내에서 열심히 해라. 자기는 학사 설계를 받아보고 학사 편입이 좋다는 걸 알게 됐고 학사 편입을 하고 싶어.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 근데 우리가 학사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이중학적이 인정이 안 되거든. 그럼 네가 만약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교를 자퇴를 해야 돼. 근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자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셔. 아, 내 자식이 이제 드디어 막장계로 뛰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를 잘 해야 돼. 이래 해서 이게 일반 편입이 있고 학사 편입이 있는데 학사 편입이 좀 더 유리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태껏 제가 항상 뭐 기대를 만족 못 시켜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진짜 제가 편입이라는 걸 간절히 하고 싶은데 학사라는 게 좀 더 쉽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자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때 뭐 부모님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면 자퇴를 해라. 그럼 자퇴를 하고 학사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게 환경을 바꾸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너가 뭐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부모님이 절대 승낙을 안 해주시는 부모님도 계셔. 절대 안 돼. 자퇴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받아들이면 돼. 아, 내가 지금 내 상황상 학사 편입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반 편입으로 하면 되잖아. 학사 편입보다 일반 편입이 가능성이 좀 낮을 뿐이지 합격의 확률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럼 자기는 일반 편입이라는 그 환경에 말 그대로 맞춰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학사하는 학생보다 더 열심히 해서 합격해버리면 되는 거지.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주어지는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요.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어지는 환경 내에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됐습니까? 쓰시고요. 자, 그리고 본인이 인문계로 지원을 할지 자연계로 준비를 할지 해서 자연계로 지원할지 그걸 한번 또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인문계인데 또 소문을 들었을 거야. 자연계 편입이 훨씬 더 쉽대. 그래서 원래는 인문계인데 자연계 편입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도 있을 거야. 그러면 쓰면 돼. 인문계 괄호 열고 자연계 고민 중. 이것도 살짝 코멘트 할까? 그래, 솔직히 편입은 인문계보다 자연계가 훨씬 더 쉬워. 그냥 쉬운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쉬워. 사실이야. 내가 요 앞에 동영상, 내 소개 동영상도 있지만 내가 상위권학교 합격자 합격률도 알려줬지. 그 퍼센트 차이지만 딱 봐도 보이잖아. 퍼센트 차이만 봐도. 사실입니다. 자연계 편입, 물론 학생들이 고민을 합니다. 선생님 영어랑 하기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제가 수학까지 합니까? 편입 수학의 특성상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수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편입 수학을 선택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 그리고 나는 영어 선생이긴 하지만 난 좀 어찌 보면 저스틴의 가장 큰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솔직함이거든.
학원 입장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수업 시간에 그냥 강조해. 야,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해. 수학 열심히 해야 돼. 난 영어 선생이기 때문에 영어를 강조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러지 않아. 자연계 수업할 때는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 수학 기간. 그리고 수학할 거 하고 남는 시간에 영어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물론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했다는 얘기도 달라. 그건 또 내 강의 내에서 다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솔직히 말을 해서 그렇지, 수학이 맞는 학생들은 수학을 해야 되겠지. 근데 나는 단지 그 합격 때문에 수학을 절대로 할 수 없는 학생들, 특히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돌리는 거는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그래, 순수하게 합격을 통해 합격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수학을 선택하는 게 맞을 수는 있지. 근데 왜 너는 더 중요한 걸 안 봐? 적성. 너 만약에 대학교 합격을 했어, 자연계로. 근데 만약에 너 자연계 쪽에 적성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너 대학교 생활은 어떻게 할 거야? 학교 생활이 매일매일 지옥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따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적성이라는 게 일단 가장 우선이 돼야 돼. 근데 물론 취업도 마찬가지야. 취업도 대부분은 뭐 자본주의다 보니까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최고지. 근데 솔직히 말할게.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꼭 돈을 많이 번다고 했을 때 성공이고 돈을 조금 번다고 해서 실패 아니야. 반대로 내가 지금 편입해서 수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좋은 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꼭 성공이고 좋은 학교를 못 나오고 했다고 해서 꼭 실패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기준은 다르고 절대 기준 생각 자체의 기준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히 지금 우리가 편입이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관심이 있고 한다는 건 지금 결국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 뭐 그때 가서는 이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일단 학교를 선택할 때 그리고 직장을 선택할 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성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흥미가 있고 적성이 맞아야지. 그래야지 그게 그 일에 흥미가 있고 그 학과에 흥미가 있어서 열심히 하게 되지. 열심히 했을 때 뭘 할 수 있어? 그 분야에서 성공이라는 걸 할 수가 있지. 적성이 안 맞아. 흥미가 하나도 없어. 과연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안 하게 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 완전 떨어지게 되지.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이라는 걸 할 수 있으면 편입 수학을 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단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단지 그 합격률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속임수라고 해야 되는 표현이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 갖고서 혹해가지고 수학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적성은 완전히 인문계 쪽인데 어쩔 수 없이 합격의 확률 때문에 자연계를 선택해서 인생의 방향 설정 자체가 되게 잘못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쪽 세계에 12년, 13년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합격의 확률도 중요하긴 하지만 적성이라는 거, 자기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흥미가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무조건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하여튼 뭐 자연계에 대해서 고민 중 하는 학생들은 옆에다가 괄호 열고 자연계 고민 중. 그냥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사는 곳. 그래서 뭐 서울이다. 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뭐 서울시 강남구 뭐, 뭐 기억이 안 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한 동까지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동까지만. 그래서 뭐 서울시 강남구 뭐 대치동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서울시 강남구 뭐 역삼동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리고 뭐 이제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나도 부산 지역은 잘 모릅니다. 뭐 대구 쪽 잘 모르서 뭐 부산이면 부산, 뭐 대구면은 대구, 뭐 대전이면 대전, 무슨 말 알겠지? 뭐 전주면은 전주, 뭐 강릉이면 강릉 이렇게 쓰시면 돼. 이렇게 쓰시면 돼. 그리고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야. 원래 집은 부산인데 서울로 올라와서 뭐 친척집 어디에서 자취를 뭐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쓰면 돼. 그래서 원래 집은 부산. 근데 서울 무슨 구 무슨 동에서 뭐 친척집에서 같이 뭐 사는 중 아니면 뭐 방을 구해서 뭐 하숙 중 뭐 자취 중 아니면 고시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고시원에서 생활 중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끔 최대한 좀 자세히 쓰시면 됩니다.
사는 곳. 그렇지? 뭐 너무 막 자세히 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쓰지 마. 거기까지 쓸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쓰고서 너 공부 안 하면 저스틴이 집에 찾아갑니다. 위험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자, 솔직하게 써주세요. 본인의 원래 학교, 그리고 학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있는 어떤 학교다. 그래서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 그리고 자기가 요새는 뭐 전산원 학생들도 많이 편입을 준비하죠. 그래서 뭐, 동국대 전산원이면 동국대 전산원. 뭐, 가로 열고, 뭐, 경영. 뭐, 중앙대 전산원이면 뭐, 중앙대 전산원. 그냥 솔직하게. 뭐 대학교를 안 간 학생들은 뭐 지금 곡장 대학교를 안 가고서 학원제를 한 학생들은 학원제 쓰시면 되고요. 뭐 대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서 학원제로 돌린 학생들은 원래 학교 쓰시고 자퇴 그리고 학원제 준비 중. 그러니까 딱 내가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끔 그냥 솔직하게. 어떤 학생들은 이 정보를 숨기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뭐 창피하다는 이유로 그냥 지방대. 나 그럼 상담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올해도 현강에서 어떤 학생이 창피한가 봐. 본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다 감춰. 솔직함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 비밀이야. 나이까지. 모든 게. 편입 공부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끝까지 못합니다. 본인 자신을 다 감춰버리면요.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결국은 학생이 끝까지 편입 준비를 할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데 내가 왜 너를 상담을 해야 되냐. 너 말고도 정말 간절하게 지금 도움이 필요로 해서 그런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을 더 도와주고 싶습니다. 최대한 본인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쓰세요. 본인의 원래 학교와 학과. 일반적으로 편입에서는 전적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뭐 2학년 1학기 다니고 있는 중, 2학년 2학기 다니고 있는 중, 뭐 전문대 같은 경우는 2학년 졸업, 뭐 4년제 같은 경우는 2학년 수료까지 완료, 뭐 3학년 1학기 다니고 있으면 하고, 특히 뭐 학원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본인이 갖고 있는 대충 쓰면 돼. 요거는 정확히는 안 맞으니까 학점까지 쓰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기존에 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현재까지 본인이 취득한 학점, 그리고 학원제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자기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학점 써주시면 좀 더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다가 본인의 휴대폰 번호 좀 또박또박 쓰세요. 물론 이제 이메일로 나에게 보낼 때 휴대폰 번호 들어가지만 요 상담 카드 내에서도 본인의 휴대폰 번호 또박또박. 글씨 절대 긁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딱 봤을 때 숫자 절대 헷갈리지 않게. 막 6하고 막 9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글씨 엉망이 산다 엉망을 쓰라고. 7하고 9하고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쓰세요. 확실하게. 또박또박. 본인의 휴대폰 번호 쓰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부담 느끼지는 말고요. 내가 간단한 퀴즈를 좀 낼게. 자, 지금부터 시험이야. 자, 상담카드 쭉 쓰시면 되고요. 부족한 사람들은 뒷장에다 쓰시면 되고 다른 쪽에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내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아까 전에 요게 해결이 됩니다. 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영어 학습을 하는데 항상 실패했지.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명사의 역할이 무엇이야? 이 세상에 명사가 존재하는 이유. 글 쓰는 사람이 글씨 연습하려고 명사라는 걸 쓰지 않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명사라는 걸 쓰겠지. 그 명사의 존재 이유가 뭐야? 명사의 역할. 이 세상에 명사가 존재하는 이유. 글 쓰는 사람이 글씨 연습하려고 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명사를 쓸 거 아니야. 그 명사의 존재 이유가 뭘까? 명사의 역할이 뭡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최대한 한번 써봐. 최대한. 올해도 끄집어내서라도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써봐. 좀 소리를 많이 치다 보니까 좀 커피 좀 같이 먹으면서 좀 하겠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명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그리고 스페이스바 딱 눌리면 동영상이 멈춰주니까 멈춰놓고서 쓸 거 최대한 쓰고서 동영상 넘어가도 돼. 두 번째, 형용사의 역할이 뭘까?
이 세상에 형용사가 존재하는 이유. 글 쓰는 사람이 글씨 연습하려고 형용사라는 걸 쓴 게 아니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형용사라는 걸 쓸 거 아니야. 형용사의 존재 이유가 뭘까? 형용사의 역할.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최대한 한번 써봐. 모르면 아예 안 써도 상관없어. 최대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스페이스바 눌려서 동영상 정지해놓고 다음 거 하면 돼. 부사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부사가 존재하는 이유. 글 쓰는 사람이 글씨 연습하려고 부사라는 걸 쓰지 않습니다. 그지? 어떠한 이유가 있으니까 부사라는 걸 쓰겠지. 부사의 존재 이유가 뭘까? 부사의 역할.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게 딱 세 개입니다. 명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 부사의 역할. 명사, 형용사, 부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글씨 연습하려고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걸 쓰지 않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쓰겠지.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해서 아는 대로 최대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다시 이쪽. 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영어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거의 장담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왔습니다.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정답입니다. 자, 내가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명사,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한테 물어본 명사, 형용사, 부사가요. 영어의 가장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내가 너희한테 물어본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이게 뭐냐면 영어의 가장 기본이야. 결론. 가장 기본도 제대로 모르니까 실패해왔지.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을 모른다는 건 밑빠진 독에다가 물만 부어왔다는 거야. 증명해온 거야. 내가 지금 물어본 게 영어의 가장 기본인데 넌 영어의 가장 기본도 제대로 모르잖아. 그럼 가장 기본도 모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를 한 거야. 기본부터 완벽히 스텝별로 하나씩 올라가는 거야. 가장 기본도 모르면서 여태껏 뭘 해왔는데.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생기초 종합영어에서 내가 알려줄 거야. 명사, 형용사, 부사가 무엇인지. 또 명사 쓰려면 또 그거 많이 쓰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 그게 가장 쓸데없는 말이야. 그건 보여지기 위한 학습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명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형용사. 맨날 그것만 또 들어본 건 있어. 뭐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 수식보다 좀 더 쉬운 말. 명사를 꾸며주는 말. 그리고 딱 써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어.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왜냐면 나는 지금 인강 버전으로 따로 지금 촬영을 하지만 내가 형강을 수업을 할 때 매달 개강하는 날 특히 기초과정에서는 지금 너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상담 카드를 형강 제자들도 똑같이 상담 카드를 작성을 해. 그럼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잖아. 잘 못 써. 기본이 정말 안 돼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되게 생기초 종합영어에서 학습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난 지금 이유를 알려줬잖아. 가장 기본을 모르니까 못했던 거지. 그러면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 그리고 이쪽 연결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생기초 종합영어를 본다는 건 이거 형강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될지 인강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 일단 데이터부터 먼저 알려주고 할게. 자, 저스틴 같은 경우는 형강 듣는 학생들하고 인강 듣는 학생들하고 똑같이 이제 내 제자로서 내가 다 대우를 해줍니다. 다 이렇게 같이 호흡을 나누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 저스틴이 일어나면서 또는 이제 뭐 출근하면서 아니면 이제 아침 시간에 혹시라도 이제 못하게 된다면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 내 제자들에게 매일매일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내 개인 휴대폰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문자를 보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문자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매일매일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뭐 좋은 명언이라든지
좋은 글 같은 것들도 제가 많이 보내드립니다. 거의 뭐 365일 중에 거의 매일매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형광등 학생이든 인강등 학생이든 학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형광등 학생들도 이제 합격했을 때 나에게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하고, 또 인강등 학생들도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뭐 대부분 인강등 학생들 이렇게 잠적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저스틴이 가르치는 제자들은 정말로 나도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합격의 결과를 또 저스틴에게도 또 이제 형광등 학생들하고 이제 똑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형광과 인강등 학생들에 대한 그런 합격자 데이터가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고, 그리고 내 공지사항에다가 또 합격한 학생들이 또 보내온 그 내용들을 또 내가 또 증명하기 위해서 또 캡처를 해서 또 올리기도 합니다. 올리기도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느낌이야. 형광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의 학생이 학습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합격률이 한 7, 80% 정도 들어가. 7, 80명? 물론 내가 앞에 동영상에서 내가 그 얘기 했었지. 한 명이 5개를 부술 때 5명이 합격한 그 수장난 치지 않는다. 저는 여기서 수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야. 100명 중에 7, 80명은 어디든 합격하고, 안타깝지만 2, 30명은 어디든 합격 못하는. 그게 대부분이야. 근데 인강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0명이 학습을 했을 때 합격하는 학생 수가 한 10명에서 20명 밖에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인강능 학생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해.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이제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뭐 저스틴도 항상 학원에서 공부하게끔 열심히 또 뭐 푸시를 하고, 또 이제 형광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반 기준으로는 또 담임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담임쌤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공부를 또 강제적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현재 저스틴이 소속되어 있는 위드스타 편입 N 요 학원에서는 또 주 7일 또 종일반이라는 컨셉으로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우리 학생들에게 진짜 아침 새벽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키니까 공부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지.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한 달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본인이 학원을 다니면서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그렇게 쭉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 같은 경우는 옆에서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실질적인 스스로에 대한 의지력 갖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해. 근데 이게 중간중간 갈수록 나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아. 그리고 깔끔히 편입을 딱 접으면 되는데 열심히 안 하는데 그냥 하는 척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합격자 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형강에서 300명이 시작을 합니다. 그럼 다음 달에 물론 탈락하는 학생들도 있어. 근데 그 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은 그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 줄 수밖에 없지. 근데 형강에서는 거의 탈락 없이 거의 이 정도로 이렇게 쭉 가. 근데 인강은 내가 인강을 관리를 하면서 하니까 아는 건데, 똑같이 만약에 300명이 시작을 했을 때 만약에 형강에서 한 달 뒤에 290명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인강 같은 경우는 한 240명으로 확 줄어버려. 그리고 이게 계속 줄다가 결국 100명? 한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그게 지속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왜냐면 이게 혼자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학원을 절대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인강보다는 형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학원을 다닐 수 있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단점이 있어. 돈이 들지. 학원비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야. 영어 수강료, 또 거기다가 수학까지 하고. 인강은 요새, 인강 같은 경우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프리패스 같은 게 잘 돼 있지. 형강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수강료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뭐 의지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업의 몰입도가 달라. 내가 똑같은 수업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만약에 형강 내에서 내 얼굴을 직접 보면서 직접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 내가 마이크 끄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마이크를 끄고 얘기해도 형강에서는 이게 학생들 귀 속에 빡 들어가. 근데 아무리 인강은 똑같은 수업을 한다 해도 내 음성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잖아. 그리고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 거쳐 듣게 되잖아. 그럼 뭐가 있냐면 몰입도가 상당히 떨어져. 그게 결국은 집중력 차이로 완전히 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만큼 몰입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학습에 흥미적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하더라도 끝까지 이걸 제대로 못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원을 다닐 수 있으면 다녀라. 다닐 수 없는 학생들도 있잖아. 선생님, 저는 학원을 너무 다니고 싶은데 학원비가 없습니다. 그럼 못 다니는 거지. 물론 저스틴 장학생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학원 다니기 힘든 학생들에게 학원 수강료를 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뭐 그거는 내가 내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에서도 알릴 거고 지금 현재 저스틴이 소속되어 있는 위드스타 편입 N이라는 학원에서도 제가 안내를 할 거고 도와줄 수 있을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못 다니는 학생도 있지. 그 학생 또 인강으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이 또 지방인 학생들도 있잖아. 올라오면 좋지 당연히. 그래서 뭐 지금 저스틴이 수업하고 있는 캠퍼스 옆에다가 뭐 고시원이든 뭐를 구해서 하숙을 하든 해서 공부하면 좋지. 근데 그게 또 돈이 한두 푼이 들어. 어떤 집에서는 또 지원이 되긴 하겠지만 지원이 안 되는 집도 있지. 그럼 바꿀 수 없는 환경은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인강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평강의 사 학생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해서 합격하고 좋은 학교 가면 되고 인강은 평강보다 많이 못 가는 게 사실이지만 평강대 학생들만큼 열심히 하면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가 이 숫자 안에 포함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합격하면 되고 또 인강으로 하더라도 상위권 학교 합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뭐 인강으로 듣다가 형강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형강으로 듣다가 여러 가지 사항상 인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 형강 듣다가 인강 듣다가 다시 형강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학생들 다 있어. 인강 듣다가 형강 듣다 또 인강으로 가는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단 바꿀 수 없는 환경은 받아들이고 그 환경 내에서 열심히 하라.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생기초 종합영어에서 저스틴 문법 그리고 김한결 고문독해 그리고 박현송 독해논리 그리고 뭐 홍석기 뭐 수학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생기초 종합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00개를 학습한다고 한번 해볼게. 기존에 공부했던 학생들은 그 100개 수업을 들었을 때 정말 기초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미 99개를 알고 있는 학생도 있어. 그리고 하나를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좀 기억 속에 가물가물했었는데 아 맞다 저거였지 이런 학생. 실력이 있는 학생이지. 근데 공부는 성격이야. 잘 봐. 100개 중에 이미 99개를 알고 있는 학생 중에 어떤 학생,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성에 안 차.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약간 가물가물해. 근데 그 하나까지도 완벽히 하기 위해서 최대한 집중해서 생기초 종합영어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이 과정이 끝났을 때 100개로 끝내겠지. 근데 항상 꼭 어설프게 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한 80개 정도를 알아. 20개를 제대로 몰라. 근데 80개를 안다고 본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것도 내가 아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본을 다룬다고 해서 겸손하지 않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이거를 본인 거로 못 만들겠지. 결국 몇 개로 끝나? 80개에서 끝나. 근데 이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다음 과정부터 또 다른 강좌들이 연결이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거야. 이건 성격이야. 누군가는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진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날 때 100개로 끝내. 근데 누군가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모르는 것마저도 안다고 착각을 해서 열심히 안 합니다. 그 과정이 끝날 때 80개로 완성. 그리고 이게 일주가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였을 때는 그 차이는 발생을 하겠지. 합격, 불합격, 상위권, 중위권, 중위권, 하위권 그런 차이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정말로 강조했지만 겸손하게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완벽하게 이왕 알고 있었어. 그래 좋아. 그 알고 있는 것도 더욱더 완벽하게 좀 확실히는 몰랐는데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물론 저는 공부를 안 해봐서 진짜 저는 큰일입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기존에
공부 안 했던 거 상관없어. 내가 정말 기초부터 완벽히 차근차근 만들어주겠습니다. 특히 기초과정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선생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완벽히 알려줄게. 됐어? 그래서 내가 앞에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커리큘럼에서도 withyoujustinnaver.com 상랑카드 작성하시고요. 본인의 이름, 폰 번호, 본인의 상황 포함해서 상담카드 포함해서 저에게 이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담 제가 해서 진행해서 하고 내가 스케줄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해서 전화 상담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영어학습에 항상 실패했던 이유, 내가 물어봤던 세 개가 영어의 가장 기본인데 그거를 대답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기본이 안 됐으니까. 자, 상담카드 계속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3자 입장에서 본인을 바라봤을 때 본인의 영어 실력 숫자로 표현하세요. 자, 1이 가장 못하는 거고요. 10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영포자입니다. 문포자입니다. 1. 진짜 하다가 항상 3일 만에 포기를 합니다. 작심삼일. 2. 선생님 그래도 제가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4, 5. 제가 외국에 많이 살다 와서 영어 엄청 잘해요. 뭐 9, 10 쓰시면 됩니다. 제가 수능 1등급 출신입니다. 뭐 9, 10 쓰시면 되겠죠. 본인의 영어 실력을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숫자로 표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더 중요한 거, 본인의 의지력을 숫자로 표현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의지력이 아예 없습니다. 1.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합니다. 5. 그럼 저 이번에 만약에 편입 떨어지면 진짜 한강다리 가서 뛰어내릴 생각까지 합니다. 저 누구보다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성실하게. 숫자 10. 의지력을 숫자로 표현해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솔직하게 써. 편입을 통해서 본인이 학교가 좀 더 우선인지 학과가 좀 더 우선인지. 선생님 저는 학과 필요 없습니다. 적성 필요 없습니다. 좋은 학교만 가면 됩니다. 학교 우선. 선생님 저는 학교보다는 저는 무조건 과가 중시됩니다. 저는 무조건 이과에 대해서 경영이면 경영, 뭐 영문이면 영문, 뭐 화공이면 화공, 뭐 간호면 간호. 저는 무조건 학교보다는 학과가 우선입니다. 학과 우선. 솔직히 써. 그리고 그 밑에 본인의 목표 대학과 목표 학과. 그래서 자기는 뭐 상위권 학교, 뭐 서성안이다, 서성안 쓰시면 되고요. 뭐 경영학과다, 뭐 경영 쓰시면 되고요. 본인의 목표 대학과 목표 학과 쓰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갑니다. 솔직하게 써. 너 편입하는 이유가 뭐야? 엄마가 시켜서, 아빠가 시켜서. 솔직히 쓰세요. 친형, 친누나가 편입을 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쓰시고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데 학교가 좋아.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신경이 쓰여. 그것 때문에 편입 준비해. 솔직히 써. 솔직하게. 너 편입하는 이유가 뭐야?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내에서도 학벌로 인해서 차별대우를 받아서 이거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편입 준비 있습니다. 쓰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보다 열심히 노력도 안 해. 나보다 단지 학교가 좋아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나보다 더 인정을 받는다. 그게 너무 꼴 보기가 싫어. 아, 공부해야 되겠구나. 솔직히 쓰세요. 너 편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본인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본인의 인생의 철학. 좀 강력히 한번 얘기해볼까? 너 왜 살아?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못 쓰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근데 한번 써봐. 너 삶의 이유는 뭐야? 너 왜 살아? 그냥 태어나서 삽니다. 쓰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유가 됩니다. 나중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지금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쓰세요. 너의 삶의 이유가 뭐야? 내 옛 제자 중에 어떤 학생은 여학생인데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렇게 쓴 학생이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죠? 그리고 딱 쓰고서 서강대 합격했습니다. 솔직하게 쓰세요. 너의 삶의 이유가 뭐냐? 너 왜 사냐? 근데 지금은 제대로 못 써도 이랬으면 좋겠어. 내 제자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편입에 합격하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됐을 때는 너의 삶의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이 세상을 왜 사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삶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살려서 사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자, 이제 밑에 현재 with stop 편입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with stop 편입 n을 선택한 이유. 그러니까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뭐 저스틴 유튜브를 보고 이유가 되고요. 저스틴 생기초 종합영어를 보고 나는 이 쌤한테 꼭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with star를 뭐 선택을 했다. 뭐 등등등. with stop 편입 n을 선택한 이유. 친구 소개로 뭐 그런 이유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스틴을 선택한 이유가 되겠지. 어찌 보면은. 그래서 with stop 편입 n이나 저스틴을 선택한 이유. 보시면 되고요. 뭐 현관 같은 경우는 다른 학원인지 알고서 상담받았다가 등록을 했는데 여기가 위드스타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뭐 현관 같은 경우는 뭐 집 가까워서 이런 경우도 있고 솔직히 있습니다. 자, 위드스타 편입 n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만약에 저스틴 선택했다면 저스틴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저스틴 때문에 위드스타 편입 n을 선택했다면 저스틴 선생님 때문에 위드스타 편입 n을 선택했습니다. 쓰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써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스틴에게 하고 싶은 말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할 말 없다. 예의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써야 돼. 그리고 뭐 쓰면 돼. 선생님 제가 비록 인강학생이긴 하지만 저 이번에 정말로 간절합니다. 신경 좀 더 써주세요. 그러면 인강학생이긴 하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공부를 좀 인강 듣다가 안 하는 모습을 보이면 혼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쓰시길 바랍니다. 저스틴한테 하고 싶은 말. 저 인생에서 진짜 이거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 진짜 이거 안 되면 진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저 진짜 이번에 간절하니까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신경 써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 안 하는 느낌을 받으시면 절 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쓰셔도 됩니다. 솔직하게 써, 솔직하게. 마지막 저스틴에게 하고 싶은 말. 솔직하게 써주세요. 특별히 할 말 없다. 예의상 비워놓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 카드를 작성하시고요. 이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이메일에 반드시 이름, 폰 번호, 본인의 현재 상황, 여기 상담 카드 안에 거의 다 들어갔지. 그렇게 해서 제가 상담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뭐 현강에서 상담 받을 학생들은 스케줄 조율해서 현강 학원에서 상담을 진행할 거고요. 뭐 대부분은 전화로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까지 해서 할 테니까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제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학습 컨설팅 확실하게 누구보다도 정확히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상담 카드 작성, 그리고 그 안에 왜 우리가 영어에 항상 실패했는지 내가 물어본 게 가장 기본이거든. 그 가장 기본도 모르니까 안 되지. 그 기본을 생기초 종합영어에 살 테니까 괜히 까불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동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휘학습법 동영상도 따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휘학습법도 얘기하고 그리고서 또 이제 진도 차근차근 나가볼 테니까 하여튼 제가 생기초 종합영어 요 강좌 내에서 편입에 대한 필수 정보들 대부분은 다 제공해 드릴까요? 저스틴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동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나갈게요.